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라운드를 마친 현재 승점 13점으로 리그 12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13라운드 가운데 단 3경기만 승리했고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사뭇 다른 양상인데 과연 오는 주말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철민 해설가와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일단 성적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긴 시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일단 무승부를 기록했죠. 연패는 끊어졌는데 부진이 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 단 3승이에요. 왜 이렇게 부진이 길어지는 겁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이 조성환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는 18경기가요. 뭐 승리도 없었기 때문에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나 예. 우리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작년에 4위라는 걸출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받아서 좋은 예. 선수들도 사왔어요. 그러면 좀 그에 상응하는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왔다라는 부분, 예. 그게 좀 아쉬울 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승리 숫자가 3승밖에 안 되니까 네. 앞으로 물론 이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만 부진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올 시즌을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서 올 시즌에는 상위권에서 뭔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지금 보강된 선수들이 지금 뭐 기대만큼의 좀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 최전방 공격진에서의 좀 공격력 좀 부재 현상이 굉장히 예. 좀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물론 전북과의 경기 0대0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경기였고 뭐 결과도 놓고 본다면 뭐 강팀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거는 뭐 크게 뭐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지만 이 전까지의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예.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강원이라던가 뭐 수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꼭 잡아야 돼. 뭐 이런 인천보다 좀 밑에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결국은 승점을 허용하면서 이런 좀 승점 관리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지금 이제 10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뭐 전북이 이제 강팀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성적을 보면 또 그렇게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좀 아쉽고요. 일단 아쉬웠던 경기, 오늘은 좀 승리했던 경기들보다는 좀 아쉬웠던 경기들 위주에 좀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과 5월, 물론 3월에 대패했던 경기도 있었어요. 근데 두 분께서 좀 보시기에 가장 아쉬웠던 경기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요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3월의 대패는 정말 저는 그 자리에 있었었거든요. 네. 현장에.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서 지금 요새 지우려고 머리를 혼자 많이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벽에서 예. 막 머리를 때리고 있는데 일단 5월 연패, 그러니까 수원한테 지고 예. 이렇게 연패를 가져감으로써 인천이 좀 안 좋았었긴 했고, 근데 그 전에 4월 경기를 놓고 보면 요 경기가 좀 아쉬운 게 인천이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는 퐁당퐁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예. 그러니까 되게 간사한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냥 이기면 좋아서 그냥 방긋방긋 웃고 지면 슬퍼서 집에 가서 혼자 울고. 이게 지금 강팀으로 나가야 되는 팀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치진 않았잖아. 5월에 계속 졌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이겼을 때 승기를 잡고 그 승기를 탁 발판 삼아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경기 또 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졌다 싶으면 또 이겨서 팬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간을 본 조성환 감독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차라리 5월에 2번 졌었던 거를 3월에 이어서 4월에 2번, 3번 확 졌다라면 조성환 감독이 플랜이 확 바뀌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쉬운 경기를 얘기함에 있어서 어떤 경기가 아쉽다, 어떤 경기는 좀 괜찮다 이 얘기를 하기에는 저처럼 너무 간사해지지 말라고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12경기에서 3승 그러면 앞에 미리 졌으면 조성환 감독의 머릿속의 플랜 A가 확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경기가 아니라 기왕 이렇게 질 거 그냥 앞에 그러면 5경기를 확 져버리든가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아직 헤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현애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3월달에 이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의 이 0대5 예. 대패가 정말 예. 컸던 그런 좀 패배였고 그 이후에 사실은 좀 인천이 뭔가 좀 위기의 순간마다 그런 승점을 좀 따내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북전에서 지고 나서 이제 강원을 또 제압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해서 그럴 때 위기 관리 능력은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아쉬웠던 경기는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던 바로 그 경기. 예. 사실은 수원 삼성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감독이 경질된 상황에서 이날 경기의 예. 내용을 뜯어보면 수원 삼성이 전략적으로 잘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투지에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밀렸고 예. 결국은 그런 결과를 누가 더 내느냐에 간절하면서 사실은 이제 수원 삼성이 더 앞선 모습을 보였거든요. 경기 끝나고 수원 삼성 선수들이 다 그라운드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인천이 조금 더 많이 뛰면서 수원 삼성을 좀 더 예. 압도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경기부터 뭔가 지금 이제 무득점 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이 경기를 좀 확실히 좀 잡고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기는 저는 예. 김현애 기자님의 반대인 게 예. 저는 질 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말이죠. 인천이 특히 잘하는 게 예. 데뷔골, 복귀골, 예. 마수거리골, 첫승. 예. 아 인천이 이거 되게 잘 내줍니다. 예.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인천이 질 거라고. 예. 들어보면 결국엔 실망하는 그런 얘기들이신데 자 그럼 더 여쭤볼게요. 아직 전반기가 좀 다 끝나진 않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플랜 B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팬들도 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건 네. 플랜 B가 보였습니다. 지난 예, 전북전에 예. 플랜 B가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이 물론 이 리그 중에 이렇게 경기를 이민성 대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전이 예. 2003 시즌 왔을 때 1루빈 돌기 전보다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이 전술을 바꾸고 싶진 않다. 우리가 예. 잘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감독이 초기 구상을 이렇게 중간에 변화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 팬들도 알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러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전북전에 바꿔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서 박수 받을 만한 경기를 펼친 건 분명합니다. 조성환 감독의 용단에 저도 예. 박수를 쳐드리지만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팬들의 바람이 그 바람을 제가 전달할 뿐입니다. 예. 네. 김현애 기자는 일단 플랜 B의 어떤 방향성을 보셨어요? 일단 네. 플랜 B가 가동이 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플랜 A는 제르소 에르난데스 은포크였는데 사실 은포크 선수가 뭐 부상도 있고 좀 기량이 좀 부족한 면도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천성훈이라는 선수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천성훈 선수가 이제 강원과의 경기에서 이제 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 제르소와 에르난데스 선수를 측면에 기용하고 천성훈 선수를 최전방에 기용하는 이 플랜 B가 어떻게 보면은 플랜 A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천성훈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뭐 4주에서 한 6주 정도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플랜 C를 또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서 뭐 김보섭 선수의 좀 공격적인 뭐 선발 기용도 있고 뭐 이명주 선수의 기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조성환 감독이 항상 3-4-3 전형을 쓰면서 똑같은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한다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뭐 조성환 감독의 뭐 의중일 수도 있지만 지금 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똑같은 전략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운 좀 공격 조합을 앞으로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무고사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무고사 선수가 사실 이제 빗셀 고베에서 이제 뭐 빗셀 고베와 좀 이제 작별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무고사 선수가 강력하게 인천행을 지금 원하고는 있는데 예. 워낙 또 이제 일본에서 뛰지 못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뭐 혹여라도 이제 인천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제 재활도 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은 무고사 선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뭐 김보섭 선수를 비롯한 좀 그런 새로운 공격 자원들을 예. 이용한 그런 좀 공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무고사 선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정도라는 게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팀 칼라나 구성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자, 그 조성환 감독 얘기 마저 해볼게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변화에 대한 결과가 속속 나타났습니다. 뭐 선수가 다치거나 또 변화하면 또 주변 선수들이 채워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는 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칭찬과 평가를 하고 간파당한 걸까요? 조성환 감독의 수가 다른 팀에 다 읽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올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조성환 감독의 뭐 의중을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베스트 11과 그 다음에 좀 백업 선수들 이 사이에 좀 기량차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되는 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신인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그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하고 이런 좀 선순환 구조들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인천이 사실은 좀 뭐 그런 면들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또 이제 승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베스트 11 좀 조성 감독이 좀 믿고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계속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델브리치 선수가 선발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경기 직전에 이제 그 델브리치 선수의 아내분이 이제 임신 9개월 차에서 이제 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조성환 감독이 급하게 델브리치 선수는 인천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 자리를 이제 권한진 선수로 메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경기 인천이 포항을 잡았습니다. 무실점이었고 그다음에 포항이 올 시즌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그 팀을 원정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꼭 이 정해진 베스트 11이 아니라 조금 경기력이 살짝은 떨어져 있지만 체력적으로 좀 왕성한 이런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선수층을 좀 구성을 하면 지난 시즌만큼의 좀 그런 뭔가 용병술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올 시즌 강팀 포항을 잡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팬들 사이에서 이제 물병을 집어던지는 일단 이 분위기를 좀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아까도 잠깐 뭐 퐁당퐁당 얘기를 했지만 이 돌멩이를 퐁당퐁당 던지잖아요. 냇가에 던져도 이 개구리 한 마리는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경기장에서 그리고 우리 팀한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날 걸개를 많이 걸었어요. 근데 걸개 내용이 좀 너무 적나라해서 그걸 본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우리 팬들이 우리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못하고 있나라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 폭력 사태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라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당사자는 이제 무기한으로 홈 경기나 원정 경기, 인천 경기에는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됐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구단의 발빠른 조치가 그날 15,738명이라는 인천 최다 관중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망이 가지 않게 그분들이 계속 인천을 사랑할 수 있게 구단에서는 발빠른 조치를 취했고 우리 팬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 팬들은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저 또한 서포터즈 출신이고 소모임 출신이고 소모임에서 굉장히 가열찬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행동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는 가요. 그거를 하라고 그럴 수는 없으나 분명히 그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고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후회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 그분을 제외하고도 또 많은 팬들이 계시고 많은 소모임이 있는데 지금 바로 오늘 구단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간담회에 앞서서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커피차를 구단 직원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이 축구센터를 개관했는데 그 양옆으로 가로수길이 좀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지금 현수막을 뭐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30여 개를 쫙 걸어서 그 다음에 뭐 코칭 선수단, 그 다음에 밥 해주시는 어머님들, 그 다음에 유소년 선수들까지
모든 인천 구성원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응원하는 그 문구 프랭카드를 제작하는 모금도 또 완료가 다 됐습니다. 제작 예. 중입니다. 예. 이런 정도로 인천 팬들이 인천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상처받았을 감독님 이하 선수들 또 예. 코칭 스태프들 프런트들은 그 잘못된 행동은 좀 마음속에 지우시고 그 외에 지금 따뜻한 이 응원들만 기억해서 이 팬들이 다시금 인천을 사랑할 수 있고 지금도 사랑은 예. 여전히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인천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그러니까 극소수가 좀 잘못된 행동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인천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기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그 예. 얘기를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팬들의 구체적인 어떤 전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이게 목요일 녹화 시점이기 때문에 주말 녹화 전에 다 일어난 일들일 겁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술 얘기 좀 해보자고요. 지난 전북전에 일단 0대0 뭐 내용 괜찮았다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3-4-3 또 3-5-1-5의 변화 뭔가 좀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네, 일단은 예. 조성환 감독이 전술적인 좀 유연성을 좀 발휘를 예.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3-4-3 포메이션이 너무 또 고정돼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뭐 문지한 선수나 신진호, 뭐 이명주 이런 선수들을 이제 중원에 이제 이 기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중원을 좀 탄탄하게 하는 그런 좀 전략들을 썼거든요. 사실은 이날 경기 뭐 최근 들어서 뭐 전북이 김상식 감독 이제 사퇴 이후에 김두현 감독 등 체제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고 특히나 전반 초반부터 이른 시간에 득점하면서 경기를 예. 여유 있게 끌고 가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문선민 선수가 최근 들어서 전북에서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이 문선민 선수한테 이제 뭐 실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뭐 제르소 선수가 뭐 여러 차례 뭐 돌파를 통해서 좋은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만 놓고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하지만 이 좀 예. 전체적인 최근에 좀 경기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날 경기에서는 좀 득점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올 시즌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좀 뒤지고 있거나 경기를 앞서야 되는 상황이 되면 후반 막판에 데브리치 선수를 최전방에 공격수로 올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이게 뻔한 패턴이다라는 지적 이후에는 데브리치가 하던 역할을 권한진 선수가 그대로 하는 그런 좀 뭔가 반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좀 뭔가 변화를 통해서 좀 난국을 좀 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일단 득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격력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무고사의 재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컴백 여부를 떠나서 예. 무고사가 온다고 해도 저는 천성훈 백업밖에 안 될 것이다. 왜냐면 천성훈이 더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럼 반대한다. 그래서 막을 거다. 와요. 그러긴 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 결론은 마침표예요. 예. 근데 이 마침표를 찍어줘야 될 게 에르난데스, 김보선, 뭐 제르소 이런 선수인데 이게 지금 이 발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다시금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통의 강호 소청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좀 대포 한 방을 중거리에서 빵빵 때려주면 예. 세컨 볼을 좀 주워 먹거나 흘러준 볼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그냥 왜 이렇게 접는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가 늘 예. 말씀드리잖아요.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슈팅 각도가 안 나오고 발 각도가 익히면 절대 슈팅을 때릴 수가 없긴 해요. 그러나 그럼 다른 팀 중거리슛 때리는 거면 우리는 뭐 중거리슛 때리면 누구한테 혼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러면 이제는 공격수 없어요. 무고사는 예전에 갔고 천성훈은 지금 부상이고 그러면 잇몸인 제르소, 김보섭, 에르난데스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돌파까지는 잘해요. 그러면 또 접어버려요. 이제는 접지 말고 돌파하고 나면 슈팅 각도가 없더라도 좀 과감하게 좀 때려보면 흘러나온 볼이 우리 선수들에게 좀 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술, 그다음에 선수 구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한번 그냥 이 광주전에는 축구화가 구멍 날 때까지 좀 계속 슈팅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광주전에 좀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술 변화나 흐름들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주말 인천 유나이티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다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